한마디로 뇌지, 뇌. 그치? 뇌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반기에만 시험을 보는 게 있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야, 얘들아. 법도 공부해야 되고, 개론도 공부해야 돼. 개론이 뭐냐면 개념. 쉽게 얘기하면 개념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세법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세금도 막 계산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항상 너네들한테 말하잖아.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뭐 하라 그래? 만들으라 가지. 시간이 언제 있냐면 새벽에 있어. 그리고 퇴근하면 12시 정도 되거든. 그럼 세수를 막 하고 샤워한 다음에 딱 앉으면 1시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 그래서 한 새벽 2시 하다 보면 또 2시까지 돼. 그래,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잊고 있어서 시험을 봤는데 잊고 있는데 선생님 교수님께서 연락 온 거야. 메시지. 합격 축하한다고. 에스터 합격했어. 근데 더 대박이 뭔지 알아? 에스터 하나만 더 맞으면 너 만점 합격이야. 만점. 하나만 더 맞으면 만점이었대.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다. 학생들이 공부를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조금 이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어. 그치? 왜냐면 선생님이 최근에 자격증을 올해 4개 정도 따는 게 목표거든? 정 안 되면 4개는 못 따도 몇 개는 따야 돼. 2개 따는 게 목표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상반기에 봐야 되는 건 꼭 상반기에 봐야 되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 또 있어. 그건 한 번이 붙어야 돼. 내년에 또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주의야. 그래서 선생님 뭐 때문에 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숙제하는데 글씨도 엉망이고 이해해주세요 이런 거 안 돼. 선생님은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교수님이 올려주신 영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틀어놓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앞에 앉아서 영상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복습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들으면서 씹어 먹어야 돼. 복습이 있어 없어? 안 돼. 시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들아.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더 잘하지. 그치?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따로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돼 얘들아? 그 자리에서 다 바로바로 외워버려야 돼. 이해하고 외워야 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이해되지? 그래서 문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이 순간에 집에 가서 쓰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겠다 이런 거 안 돼. 어떻게? 선생님이 강의할 때 그냥 이해하고 그리고 외워야 돼. 알았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y 플러스 투부정사인데 얘들아 지금 이 부분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러분 뭐뭐 있었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잠깐 여기를 보자 얘들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who to 부정사 있었고 그 다음에 which 하고 명사는 빼라고 그랬어. 아직 초등이니까. 자, which to 부정사 있었고 what to 부정사 있었고 그 다음에 when to 부정사 있었고 where to 부정사 있었고 how to 부정사 있었어 얘들아. 그치? 하지만 이거는 안 돼. 요거는 안 써. 그게 뭐야 얘들아? y to 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 존재하지 않아.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복습을 시켜주면 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지 얘들아. 얘는 문장에서 의문사는 그대로 내려오고 문장에서 주어가 여러분 주어를 찾았지? 그럼 주어가 의문사 뒤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동사가 나온다. 조동사 뭐가 나오냐? 우리는 뭐 쓴다고 했어? should, could. 그 다음에 여러분 can.
플러스 그 다음에 자 투부정사 대신에 여기는 동사 원형이 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Do you know what to do next? 여기에서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는 의문사, 주어, should, could, can에서 골라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오면 되고 얘는 쉽겠네. 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꾸면 되고 얘도 의문사, 주어, 그 다음에 should, could, can에서 조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 됩니다. 다 풀었니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 빨간색으로 할게. 자, do you know what to do next?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리나야? 우선은 무엇을 그대로 쓰면 돼? 의문사? 그렇지, 의문사 what을 쓰고 주어는 뭘까, 얘들아?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응? 그렇지, 유야. 너는 아니? 그랬잖아. 너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유지. 그러면 그대로 what you. 자, 넌 알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니까 should를 쓰는 게 좋겠죠. 그렇지. 어우, 잘한다. should. 그 다음에 do. 오마이갓. 지워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should do. 이걸로 지워야겠다. 그 다음 next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자, I'm not sure 했어, 얘들아. 나는 확신하지 못해. 자, 뭐가 나와야 돼? 너무 쉬워, 이거는. 도건이가 한번 해볼까? 나는 확신하지 못해. Where? I가 왜 나와? 얘네 없어져야지. 두 개 없어지고 to 플러스 동사 아니야. Where to? 그렇지. Where to go? 이렇게 나오면 되지. 나는 저녁 식사를 하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야.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말해줄래? 그치. 무엇을?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How. 그래. 승우가 해볼까? How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You can. 그렇지. How you can solve. How you can solve this 뭐야? problem. 자, 다시 해석을 하면 너는 나에게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얘들아 뭐야 여러분? 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또는 풀 수 있는 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런 거야. 알았니? 또는 어떻게 풀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런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가 대표적인 조동사이더라.
알겠지? should, 그 다음에 could, 그 다음에 can, 동사 원형이 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질문 있는 학생.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질문 없어 얘들아? 넘어가자. 자, 그러면 형용사적인 용법과 오늘은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형용사가 뭐야? 얘들아, 형용사? 대표적인 형용사의 직업이 있잖아. 에스더 선생님의 대표적인 선생님이 여러 개의 직업이 있거든요. 그쵸? 선생님 여러 개의 직업이 있잖아. 근데 결론은 선생님의 대표적인 직업은 뭐야? 그렇지, 영어 선생님이야. 그치? 그게 선생님의 대표적인 직업이야. 그러면 형용사의 대표적인 직업은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그래, 맞았어.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의 대표적인 직업이지, 서연아? 입 좀 열을까? 승우도? 기도하는 거 아니지? 리나야? 볼펜 분석하는 거 아니지? 좋아요. 자, 그러면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to 부정사는 명사를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뒤에서 뭐한다? 수식한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 강남어걸에서 제일 예쁜 선생님이 누구야? 제일 예쁜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봐. 니네 진짜 예쁜 선생님. 선생님 아니어도 돼. 진짜야? 황하라 선생님 아니고? 황하라 선생님도 이쁘시지? 그치? 자, 그럼 봐봐.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써.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beautiful Esther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런데 to 부정사는 앞에 나오면 돼? 안 돼? 명사 앞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지? to 부정사는 항상 어디서 수식해? 명사 뒤에서 수식해. 이해됐어 얘들아?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네. 명사를 꾸미러 형용사도 오고 투부정사도 왔어. 응? 이해되니? 그런데 그 명사가 어떤 명사냐 얘들아? 아무 명사가 아니라 thing로 끝나고 그 다음에 body로 끝나고 one으로 끝나는 거야. 알겠지? some을 넣으면 something, somebody, someone이 되는 거고 every를 넣으면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왔어. 선생님 그 노래도 예전에 알려줬잖아. 띵바리 띵바리 형 알지 얘들아? 기억나? 자 여기 보면은 얘들아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왔네. 그런데 일반 형용사 warm이 왔어 얘들아. 그치? 그리고 투부정사로서 여러분 형용사가 된 to where가 또 뒤에 왔어. 그래서 얘네들이 싸울 거 아니야. 내가 꾸밀 거야. 아니야. 나도 꾸밀 거야. 이렇게 싸울 거 아니야. 질서를 확립해야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얘들아 강남어학원 앞에 보면 도로가 있지. 도로 있는데 가운데에 뭐가 있어? 노란 선이야, 빨간 선이야, 하얀 선이야? 가운데 도로에 중앙선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야? 노란색이다?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차량은 여기를 넘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방향으로 오는 차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차하고 서로가 어떻게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으로 그어놓고 규칙을 만든 거야. 그게 바로 교통법규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네도 질서를 만든 거야. 일반적인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어디에 와라? 그 뒤에 와라.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앞에 있는 뭐를 꾸미는 거야 얘들아?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 자, 여기를 우리 서연이가 한번 해석해 볼까? 나는 여기 서연아 여기 요 문장 해석해 봐. 나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 해버리면 to wear라는 형용사는 어디 간격? 입을. 갑자기 입을? 오케이. 그래서 해석할 때 나는 입을 따뜻한 것이 필요해 라는 거야. 이해됐니? 나는 입을 수 있는 따뜻한 게 필요해 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면 돼요. 리나 이해됐어?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서 여러분 맨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그리고 일반 형용사는 thing로 끝나는 thing, body, one 이 명사 뒤에 오는 거야. 도거나 집중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문장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There 시작. 그러면 여기도 읽어볼까? 시작. 그래, 이 문장은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 뭐가 빠졌어? 동사 뭐가 빠졌어? are가 빠졌어? 그렇지, is가 빠졌어 얘들아. 그치, 여기는 there 다음에 a lake가 아니라 is가 나와야겠지 얘들아. 자, 여기서 강조해주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to 부정사와 함께 쓰인 여러분 바로 뒤에 따라온 전치사가 있어요. 이 전치사는 생략한다 안 한다 얘들아? 생략하지 않는다. 다시 써보자 얘들아. 전치사는 투부정사 뒤에 오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생략하면 안 돼. 꼭 써야 돼 얘들아. 생략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X를 크게 쓸게. X 생략 안 돼. 자,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의자 한 개가 있다. 이해됐어? 밑에는 수영할 수 있는, 수영을 얘들아 호수 바깥에서 해요? 모래 위에서 하는 거 아니지? 어디서 하는 거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swim 하고선 in이라는 in the lake야. 원래는 in the lake. 근데 앞에 lake가 있으니까 굳이 또 뒤에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얘들아? 호수가 있다. 너네 호수에서 수영하니? 여기 세종 호수공원은 수영할 수 있어? 선생님 거기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면 뉴스 나오겠지? 그렇죠. 여러분 허용이 되는 데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치? 오케이. 자, 보자 얘들아. 형용사적인 용법을 오늘 배웠는데 이해가 됐어? 선생님 아직 저는 헷갈려요. 에스터 선생님 설명 잘 해주세요. 하는 학생 손 들어주세요. 도건이 손 든 거 아니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여러분. 부사적인 리나야. 형용사적인 용법은 해석이 안 써있어? 해석 써줄게 선생님이. 자, 뭐뭐 할, 뭐뭐 하는. 됐어 얘들아? 오케이, 넘어가자. 그 다음 부사적인 용법은 얘들아 직업이 엄청 많아. 알겠어?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형용사가 많이 나올까? 부사가 많이 나올까? 부사가 많이 나오겠지. 그치? 헷갈리거든. 그런데 자, 여러분 선생님이 공부한 노하우대로 너희들도 배우면 영어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지? 선생님 방식을 알려줄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너무 어려워 이랬었거든. 선생님의 방식을 알려주면 일단 목적은 여러분 부사적인 용법에 목적이 있고 감정의 원인이 있고 판단의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 하나 더 추가해서 배우면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정도는 뭐예요? 정도는 쉽다라고 했잖아. 그치? 쉽다 그랬어. 그런데 어느 정도 쉽냐라는 거잖아. 그치? 그 정도. 그래서 풀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뭐뭐 하기에, 놀기에, 쉬기에. 이해됐어? 그래. 학원 다니기에 어렵다, 쉽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목적을 보면은 이번에 선생님이 상반기에 있었던 국가시험이거든 얘들아. 그 자격증이. 근데 니네 국어시험 초등학교 국어시험 쉬워 어려워? 쉬워. 그치. 근데 수능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근데 수능보다 더 어려워.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 선생님이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적은 처음이야. 진짜. 그런데 다행히 선생님 정말 밀려 쓰지 않았으면 합격을 했을 거라는 그 감은 있었어. 왜냐면 술술 뭐 했어? 머리는 엄청 아픈데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풀렸어. 뭔가 문제를 풀면서 나 다 맞고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이 있었어. 근데 하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 하나 정도는. 왜냐면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든. 맨 마지막에 OMR 카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니까 초조하니까 뭐야? OMR 카드를 바꿔. 근데 그거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정신 집중이 어떻게 돼? 약간 풀어지지. 선생님도 초조해질까 아니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고쳐야겠다 해서 딱 들었는데 OMR 카드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와서 말해주더라고. 손을 딱 들면 갖다 주시거든. 근데 와서 10분 전이라 OMR 카드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딱 그랬어. 그래서 그 문제가 틀린 것 같아. 그것만 맞았어도 완전 올백인데, 그치? 그래서 자 봐봐. 선생님이 뭐를 좋아하냐면 얘들아, 커피를 되게 좋아해. 이거 쉬로 바꿀게. 자,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 라는 거거든. 그 선생님이 노하우를 알려줄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 에스더 선생님은 커피를 마셨어. 자, 커피를 마신 건 행동이야. 선생님이 커피를 홀짝홀짝 맛있게 호로록 마시진 않잖아. 그치? 홀짝홀짝 마셨단 말이야. 자, 마신 목적 있어. 선생님 커피를 마신 목적.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졸려 안 졸려? 졸리잖아.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고. 이해됐어?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 이런 행동을 하면 뭐가 나온다 얘들아? 목적이 나옵니다. 뒤에. 이게 바로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이 되는 거야. 도건아. 알겠어? 도건이가 막 강남어학원에 뛰어간 행동을 했지. 왜 뛰어갔을까? 빨리 도착하려고. 그게 바로 목적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도건이가 북카페에서 집에를 안 가고 북카페에서 막 공부를 해. 그 공부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행동을 했지? 그럼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무슨 목적일까? 숙제를 안 해와서 숙제를 완성하려고, 아니면은 시험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거나. 그치? 목적이 있단 말이야. 행동을 하면 뭐가 따라온다? 목적이 따라온다. 그 행동을 하는, 왜 그 행동을 하는가? 그 목적이 따라오는 거야. 태은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투부정사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in order to 부정사와 또는 so as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너네가 독해 시간에 만약에 in order to stay awake 이렇게 나왔어. 너무 고마운 거야.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뭐 하기 위하여야. 그냥. 알았죠?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얘도 마찬가지야. So as to, 어머,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 So as to, 여러분 stay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야. 이 두 개는 수거처럼 외우면
좋아 얘들아 알겠지? 자 감정의 원인은 너무 쉬워 얘들아. 뭐뭐 해서 뭐뭐뭐 뭐뭐 하다. 감정형용사 뒤에 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행복해. 왜? 여러분 행복한 거는 원인이야 감정이야? 그렇지 감정이야. 그러면 이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려면 마음의 행복이라는 감정이 딱 자리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얘들아 원인이 있어야겠죠. 너와 함께 뭐 해서? 일을 해서 일해서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야. 자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거야. 일단 happy가 있고 자 happy의 반대말 뭐가 있어? sad도 있고 그리고 감정의 형용사 뭐가 있어 얘들아? surprise도 있죠. 놀란. 그리고 nice to meet you 우리가 많이 쓰는 nice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이게 바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의 투부정사였던 거야. nice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excited 이게 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판단의 근거는 여러분 뭐뭐 하다니 놀라겠죠? 뭐뭐 하다니 뭐뭐뭐 임에 이거 쉼표 없앨게요 여러분. 뭐뭐뭐 임에 틀림없다. 자 여기서는 판단이 나와야 돼. 판단. 쟤네 여러분 stupid를 smart로 바꿀게요 여러분. smart 긍정으로. 오늘 비도 오는데 smart. 쟤네들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뭐 했어 선생님이? 쟤네 되게 똑똑하다. 뭐야? 판단했어. 그치? 판단을 하면 그냥 판단하면 안 되지.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근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근거.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다니 그들은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판단한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자 결과 갈게요 여러분. 지금 얘들아 세 가지를 배웠거든.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를 배웠는데 무슨 용법에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 투부정사에? 그렇지. 부사적 용법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괜찮아? 오케이 넘어가자. 결과 갈게요 여러분.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뭐뭐 해서 뭐뭐뭐 했다. 자 슬래시 하나 긋고 또는 뭐뭐 해서 뭐뭐이 되다. 뭐뭐이 되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돼. She grew up. 얘가 1번 얘들아. 1번 얘를 먼저 해석하고 두 번째 to be a doctor. 이거를 두 번째 해석하면 돼. 그래서 자 그녀는 자라서 현재와 과거야? 딱 영어 보니까 어때? 과거야. 그녀는 딱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라서 뒤에를 여러분 과거로 만들어줘야 돼. 알았어? CJ일치를 시켜줘야 돼. 그녀는 자라서 의사가 되다가 아니라 되었다. 이렇게 과거로 가야지. 그래서 이거는 투부정사의 뭐야 얘들아? 결과. 그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얘들아 결국 여기 쓰세요. 결국.
뭐뭐 했다. 얘들아, 그는 열심히 공부했대. 결국 공부했지만 결국 시험에서 떨어졌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다음은 형용사 수식을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형용사 수식은 여러분 당연히 너무 쉬워. 투부정사가 당연히 누구 뒤에 있으면 돼? 형용사 뒤에 있으면 되는데 이 형용사가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근데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잘 봐봐, 얘들아. 지금 stupid도 형용사거든.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왔지롱. 그리고 감정에 나타내는 여러분 happy도 뭐야, 얘들아? 형용사지롱. 그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구분하냐? 일반 형용사인데 쉽다, 어렵다, 뜨겁다, 차갑다. 이해됐어? 판단을 하는데 어떤 걸 판단? 정도로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쉽다 그랬어. 자, 쉬워? 어느 정도? 풀기에 쉽다라는 거야. 뭐뭐 하기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개념은 배웠고 개념만 배웠지 문제 적용은 안 했잖아, 얘들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문제 적용을 잘해야 돼. 알았어? 선생님도 시간이 없어서 개념은 뭐 했다 했어? 선생님 수업 강의를 들으면서 씹어 먹었다고 했잖아. 외워버렸다고 했잖아. 딱 강의가 끝나면 뭐 해야 돼? 문제풀이 해야 돼. 알겠어? 한 40문제 풀었는데 거기에서 4개 정도 틀리면 그 4개는 또 어떻게 해? 또 외워. 이해되니? 외우고 다시 개념 한번 살짝 보고 틀렸으니까 개념 다시 보고 내가 이래서 실수했구나,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알고 또 다시 시험 문제 푸는 거야. 계속.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투부정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니? 오케이. 자, 숙제 적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자, 빽빽이 여러분 꼭 씁니다. 빽빽이 몇 번 쓰냐면 한 번 쓰는데 이제부터 글씨 못 쓴 학생을 2번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할 거야. 2번 쓰라고 할 거야. 알았어? 내가 글씨를 엉망으로 썼다는 거는 버스 안에서 쓰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대충 한 거야. 그거는 노동이야. 알았어? 선생님이 빽빽이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이 아니라 뭐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공부. 알겠죠? 자, 그래서 빽빽이 꼭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SB를 풀어야 돼요. SB. 자, SB는 스튜던트북이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 있어요, 여러분. SB는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볼까? 자, 우리 오늘 배운 43페이지 풀고요. 워크북은 26에서 잠깐만 선생님이 알려줄게. 26에서 페이지 26에서 28페이지까지 풀고 여러분 잘 봐. 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까지 풀고 자, 밑에다 선생님 왜 이렇게 있겠어? 얘네 둘 다 뭐 한다, 얘들아? 채점합니다. 금요일 전까지. 자, 채점 해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얘들아, 월, 화, 수, 목 중에서 너네가 편한 시간이 있잖아. 그때 선생님한테 와서 사인 받으세요. 숙제 해가지고 와서. 오늘 받지마, 리나야. 오늘 와서 서연아. 알았어? 미리 채점, 그래서 딱 해가지고 금요일날 ELSD 하기 전에 뭐 하면 돼? 북카페 가서 우아하게 앉아서 채점하면 되잖아. 그 전에 사인 받으세요, 여러분. 알겠죠? 숙제
문법 숙제 안 하다가 닥쳐서 벼락치기로 하지 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 채점하고 언제까지 얘들아? 금요일 전까지 사인 받으러 오면 돼. 금요일 전까지 에스더 선생님 사인 받으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끝.